자, 이제 갑진년 갑술월 양력 10월이죠. 네 번째 순서 병화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네 번째 순서고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울목, 경금, 개수, 정화, 신금, 간목 이렇게 순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로 절입일 10월 8일 이때부터가 이제 갑술월이죠. 양력 10월 8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을사일에 대한 일진이 되겠죠. 새벽 4시 정각에 변화하게 된다. 개유월에서 갑술월로 넘어가는 때가 이 시점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 일정은 이제 10월 달에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5일날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병화일간 갑술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갑진의 갑술 이렇게 목하고 토가 중복돼서 왔죠. 목은 당연히 갑목으로 중복이 됐는데 같은 식신이어도 진토하고 술토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병화일간의 갑술월 총평을 명일 것 같으면은 빠르게 변모할 때가 됩니다. 바꾼다. 이 갑진년의 갑술월의 핵심 키워드는 바꾼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동한다. 요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모할 때 늦으면 도태된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뭘 바꿔야 하는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도태되겠죠. 그리고 또한 속전속결을 해야 합니다. 뭐든지 간에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은 그냥 놔두고 사람 관계도 정확하게 들이대든지 아니면은 뭐 포기하든지 속전속결 해야 뭔가 좀 답이 나오죠. 일처리도 진취적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을 이제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이제부터 움직일 때가 되고요. 움직였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였던 방향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전환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때가 왔다는 거죠. 움직일 준비 이제 하시고 때가 왔다. 뭔가 한 차례 크게 변화할 터닝 포인트 시점이 왔다 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 갑술월에 때를 맞이해서 뭔가 변화하고 이동하고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있으면은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점들이 됩니다.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산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불평불만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충도 일어나고 지장간도 깨지고 하니까 이러한 식신의 충돌 이런 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운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직장 내에서의 독보적인 역할 수행,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편인 간목으로 이 병화가 혼자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조직 끌고 나가는 거죠. 회사를 끌고 나가고 역할 수행.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회사의 레벨보다 내 레벨이 더 높은 경우. 요게 편인의 키워드예요. 뭐든지 관보다 편인은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자가 편인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를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관을 설계한다는 거는 뭐 힘들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 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이 편인이라는 것이 천간에 떴다는 얘기는 관보다 앞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뭐예요? 당연히 직장을 끌고 나가는 거죠. 역할 수행하면서 회사가 좀 힘들 때 팔 걷어붙이고 회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크게 보자면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내가 어떤 좀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럼 거기에 중요한 작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이면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내가 회사와 관련된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막힘과 어려움. 그러니까 회사가 좀 잘 안 되거나 어떠한 좀 힘든 국면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힘든 점 때문에 많아질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사람 관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직장원 내에서는 우리가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일은 뭐 그렇다 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 편인이 돼 있으면은
그게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은 당연히 해당 사람이 나를 끌어준다거나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배울 점이 있다든지 뭐 거의 선생님급으로 선배라든지 부장, 팀장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경우를 거의 뭐 선생님급으로 많이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내 역할을 하는 이런 거라고 하면은 부정적일 때는 트러블이죠. 대인관계 트러블이나 다툼 이런 게 될 수 있다. 백수미 구직자다 그러면은 이제 큰 흐름이 바뀌는 시기예요.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구직 활동을 하면은 취직이 가능한데 근데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고민이 많다 이러면은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일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적극적인 태도가 따라와줘야 합니다. 여기 안 되면 저기 하고 저기 안 되면 또 다른 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까일 것을 예상을 해가면서 최대한 많은 곳에 구직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내가 이제 일할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뭐든지 간에 이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편인의 운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동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틀에 대한 작용 있죠. 당연히 지켜져야 할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그걸 좀 잘 보시고요. 내 안에서의 정서적인 시스템 이런 게 또 망가져 있다. 이러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직 희망자다. 그러면은 내가 옮기고 싶은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걸로 좀 판단을 하죠. 당장 움직여서 좋은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잠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만 이제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과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문제점이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꿨다, 간판만 바꿨다 해서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 거니까 잠재하는 문제, 내부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편인이니까.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가는 운이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간다. 그냥이 아니에요.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진술충에다가 술월에 병화가 개입이 되니까 병술도 백호죠. 갑진도 백호고. 그러니까 이제 백호살이 두 개나 중첩이 돼가지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주변에 일 터질 일, 사건 터질 일 충분히 예측할 만한 그런 시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진년에 예측할 만한 예고되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갑진년에 벌어질 일들이 이 갑술월에 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새롭게 등장할 제3자, 등장인물 이런 것도 다 갑술월에 몰려가지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갑진년 자체가 굉장히 좀 웅크리고 있었다. 때를 기다렸다. 이러면은 갑술월부터가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움직일 조짐을 보이면 된다는 얘기죠. 분주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 부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심리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싫은 거죠.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뭐 의욕도 떨어지고 다양한 문제로다가 어려움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런 게 생기진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운을 볼 것 같으면요. 사업은 기존의 흐름하고 얼마나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새 출발인 겁니다. 그냥 계속 하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새롭게 좀 바꿀 거 바꾸고 뭔가 좀 사람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변화를 좀 줄 때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점이고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청소가 안 됐던 부분들 청소하고 기름칠하고
싹 갈아엎고 이런 거니까. 그런 형태로다가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그러면 뭐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부정적이면은 바꾸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거나. 사기의 경우에는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한다거나 실제로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시기에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돈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도 많아지고요. 대부분의 병화일간 분들이 이렇게 뭐 사기 당하고 뭐 폐업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일을 수행을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뭐 욕심이 많지 않는 이상 사기 당할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성운으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운은 사랑에 빠지는 운입니다. 사랑에 빠진다. 그야말로 편인으로 확 꽂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눈앞에 노출이 됐을 때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편인을 이렇게 정신이 반응하는 걸로 보는데, 그 정신이 반응하는 것의 원천은 몸에 있습니다. 편인이 몸을 다 컨트롤하는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정신도 되지만 그게 정신으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으로 올 수가 있다. 정신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생기는 거죠. 이 솔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상이 원래 있었던 연인관계나 썸이나 이럴 때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관계에 대한 결정을. 이게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사랑에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못하는 거죠. 자꾸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니까 속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만 하니까 불만이 따라오겠죠. 불평불만. 이거는 또 욕구불만도 됩니다. 불평불만, 욕구불만.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박 겉핥기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경우에도 나는 애인이 있는데 이게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럴 거였으면 연애를 왜 했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연애를 하면서 더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편인의 키워드. 지지로는 이제 식신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발동이 걸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편인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가 딱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별로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편인을 컨트롤하려면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가능하다. 말하기 이전에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겠죠.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또는 지금 추웠는데 뭘 갖다 준다, 그럼 이거 입으라고 하고 막, 그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 걸 챙겨줘봐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감동을 받겠죠. 근데 심지어는 내가 말을 해줘도 정확하게 뭘 갖다 달라고 했는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답답한 사람. 그러면 이 편인은 불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알려줘도 제대로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결국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소통이 되느냐, 후벼 파서 속 안까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느냐, 이러면 성공이고, 그냥 뭐 표면적으로 겉핥기 하듯이 내용물은 없고 뭐 속빈 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부터 볼 것 같으면은 짝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운이 됩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혼자 그냥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누군가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발전보다는 혼자만의 생각이 굉장히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상상이 되고 생각이 막 많아지고, 그래서 힘든 거죠. 나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고, 관계를 하자니 또 책임도 져야 되고, 혹시나 또 까일까봐 또 걱정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관계 발전에 대한 뭐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혼자만의 생각이 굉장히 일단은 가중이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썸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관계, 이런 건 이제 금방 끝나고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요거는 그냥 끝나는 거고, 확실하게 의지 개입을 하면은 당연히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편의는 쉽게 말해서 애정 결핍이에요. 연애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애정 결핍 환자들이, 애정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해요. 우리가 밥도 누가 맛있게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냥 늘 그렇듯이 배가 뭐 고프진 않지만 먹어도 되긴 돼, 이런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진 않아요. 정말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며칠 굶은 사람, 정말 막 안 먹어본 음식 막 이럴 때 이제 진짜 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있어야지 우리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편의는 기본적으로 식상을 누르기 때문에 이 식상에 대한 생산활동들이 많이 좀 중단이 되었거나 내 뜻대로 잘 안 됐다는 게 포인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갑자기 발동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급속도로. 그래서 스피드가 따라오고요. 편인이 빠르다는 키워드가 있는데 왜 빠르냐, 용수철 있죠. 용수철 스프링 눌려 있으면은 눌려 있는 만큼 갑자기 튀어나갈 소지가 있잖아요. 그게 편인의 기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만큼 눌려 있다가 팍 튀어나가듯이 편인은 막히고 눌리고 참고 답답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원래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갈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고도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면은 그야말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몰아가지고, 그래서 싸울 때도 편인으로 싸우면은 정확하게 딱 전곡을 찌르게 되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약점을 캐치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상대의 아픈 점들을 이렇게 건들 수 있는 거죠. 또 긍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의 아픈 부분을 치유할 수도 있고, 상처받는 말이 아니라 감동스러운 말, 표현법 이런 것도 아주 잘 한다고 할 수 있죠. 편인이 있는 사람만큼 또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일반 뭐 식상들은 늘상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고, 그 상대를 인지하면서 또는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요. 공감에 대한 인지는 상대보다 속도가 빠를 때 공감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파 보이진 않는데 뭔가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상들은 배가 고파 보이니까 그냥 챙겨주는 거죠. 밥을 먹어라. 근데 안 먹어. 왜 안 먹지?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생산활동.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옷이 뭐 뜯어져 있으면 뭐 기어주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식상의 근원적인 행동과 인성의 생각을 하고 분석하는 행동, 이런 곳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식을 누르게 됐을 때는 당연히 표현에 문제가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좀 어떤 발달의 개념으로 가면은 어떤 식상의 표현을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증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성 중에 정인보다도 이 편인이 개입이 되면은 막힘에 대한 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어디 가면은 감시 카메라가 있다, 그 CCTV가 있다, 이런 것까지 알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쏘고 하면 되는 걸 아니까 더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편인의 키워드는 사실상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압니다. 이 편인을 또 쓰는 사람들도 이 편인의 기질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편인이 있더라도 지지에 막 재성 있고 뭐 관 있고 뭐 신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나는 편인이 있는데 안 그러는데, 편인이 그렇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조금 뭔가 편인스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편인이라는 글자가 있어도 발현이 될 만한 조건들이 따라와줘야 증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지 개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편인에 대한 속도 이런 거 설명하느라 조금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야지 만족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속도, 양, 방식, 방향, 이런 것들이 편인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면은 딱 그 사람하고만, 그 일만 하는 편협된, 편중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닐 때는 뭐 당연히 불만인 거죠. 불평불만.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내 방식이 맞는데 빨리 나 따라줘라, 이렇게 자기가 리드하려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투영해 가면서.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과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면 서로 그냥 내가 하자, 왜 이걸 안 따라주냐, 이해를 못한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편인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남자 여자의 관계 중에서는 남자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편인이 있든 남자한테 편인이 있든 상관없이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관을 설계하고 또 일간을 생하는데, 일간한테는 좀 치우친 문서, 치우친 에너지로 설계를 하고 겁재한테는 정당한 정인으로 생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일간한테는 정인이 온전한 엄마고 겁재한테 편인이 친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인은 정관을 설계해가지고 겁재를 생하는 당연한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점은 남녀 관계에서 남자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도 편인 있으면은 남자는 누구겠어요? 남동생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아빠라든지 집안에 있는 남자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씩은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외삼촌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엄마의 오빠나 남동생에 해당하는 외삼촌, 그런 부분에 대한 남자의 그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양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마음이 넓어야지 좀 긍정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이 편인의 운이 오거나 편인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또 편인에 대한 기질로 사람을 겪는다 했을 때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한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장점 작은 것들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그런 게 이제 마음이 넓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뭐 네가 얼마 했네, 내가 이랬네, 이런 거는 좀 넓다고 하기에는 계산적인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좀 많이 따라와요. 편인에 대한 게. 다툼과 싸움이 이게 끊임이 없습니다. 맨날 싸워요. 그냥 커플들 맨날 만나면서 맨날 싸워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당연하다. 부부지간에도 부부 갈등이 있겠죠. 역할에 대한 불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관이 설기당하니까 딱 뭘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면서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겠어요. 역할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 싹 바꿔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관계를 누가 이끌어가는지, 지분이 누가 조금 더 많은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싹 바꿔야 돼요. 그냥 뭐 누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러면은 노답인 거죠. 그야말로.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래서 이제 편인은 당연히 뭐 똑똑한 편인 있고 정말 뭐 고집스럽고 무식한 편인도 있고 할 텐데, 이게 또 너무 고집스러운 쪽으로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는 편인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같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같이 누구 한쪽이 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이제 어려워져요. 상황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편인이 있으면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향을 띠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어떤 힘든 경험을 하면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를테면은 저는 편인 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변에 도움 있죠. 뭐 어른들이라든지 집안의 뭐 백그라운드, 가문, 뭐 이런 문서적인 안정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부정적인 작용은 좀 덜 하겠죠. 하지만 뭐 편인스러운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이 뭐 반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는 건데, 힘든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바꿔야 한다. 편인의 키워드 중 중요한 것들 딱딱 찝는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냐 없냐 따질 때는 바꾸면 가능해요. 바뀌고 얘기를 듣고 늦게라도 주제 파악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뭐 상대방한테 사죄하고 잘못을 빌든 뭐 수습을 하든, 근데 그렇게라도 되면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뭐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그러면은 다 같이 힘들다, 그런 겁니다. 병화한테는 또 간목이 편인이라서 이 편인의 기질이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죠. 뭐 지나치게 음적인 편인은 아닙니다. 양적인 그런 기질은 강하긴 한데 이 편인이 경험이 없죠. 간목이니까 다양한 경험도 갖고 환경적 조건도 많이 봐야 되는데 병화 하나만 딱 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물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물운. 긍정적이면은 그야말로 특출난 아이디어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편인으로 이 식신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특허 내는 거죠. 나만의 저작권, 특허, 뭐 아이디어 이런 걸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히트 치는 거죠. 뭐 음반 냈는데 갑자기 밀리언셀러, 각종 차트 1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드디어 내는 물건들, 내가 이제 뭘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는, 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유통이 되는데 굉장히 급진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장에서는 1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10,000개 주문 밀려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일 때는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대박수니까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면 편인이 움직였을 때 뭐 그 정도의 문서오는 당연히 따라와 줘야겠죠. 우리가 주문서도 문서잖아요. 주문서 몇 개 좀 공장에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도 다 오더 내리고 계약 맺고 뭐 성금 얼마 내고 이런 것들 다 문서니까. 편인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치우친 문서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돌발 변수. 그런데 좋은 거니까 오히려 좋더라, 이런 것들. 그런다고 또 너무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요 정도 주문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더 많이 하겠지.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주문이 안 들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런 게 있어도 딱 그 흐름대로,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편의는 반짝하고 또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뭐 그런 뭐 격일로 근무하는 뭐 이런 거 같이 하루 통으로 쉬는 거죠. 하루 날 샜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오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리한 시도나 투자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죠. 편의들은 욕심낼 때는 항상 이런 도박수가 따라와요. 잘 모르는데 혹시 잘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금 다 끌어모아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뭐 반응이 없으면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따라온다. 편의는 키워도 무리. 그리고 이제 투자는 이제 불편할 때는 여러 사람들 돈 끌어다 썼는데 이제 책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채권자들이 뭐 갚으라고 막 빚 독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뭐 긍정 부정이 다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편인이라든지 또 지지에 있는 식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진술충이라고 하는 글자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지장간들이 또 크게 동하죠. 이 중에 병화일간은 술중에 정화가 동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확한 착근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행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동함으로 인해서 영향은 받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비겁에 대한 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치고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기회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살 생각은 없었는데 누가 금매로 내놓은 게 너무 싸게 나왔어. 그러면은 살 생각이 없어도 이건 완전히 거전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획에 없던 지출이라든지 그 물건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되는 거죠. 우리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저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액이 너무 싸게 나왔어.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슨 핫딜이야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살 자신 있냐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술중 정화의 부분이 움직인다 했을 때는 그러한 기회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진술충으로 이 개수가 움직였을 때는 당연히 자리의 문제를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직장 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게 갑술월에 진술충으로 예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잘 대비하시고, 좀 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감안하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진술충이 들어와가지고 지장간들이 요동치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해가면서 그래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예측을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상한 대로 가야지 그게 권력이지. 아무리 뭐 지금 힘과 뭐 능력이나 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다 그 예측한 것들이 다 틀려가지고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러면 체면 다 구기는 거고 하니까 예측이 곧 권력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편인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권력도 되는 거예요. 편인은 예측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편인이 좀 좋게 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찍으면 다 맞는 거예요. 직관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주나 이런 타로 같은 거 볼 때도 이 편인이 딱 감각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전곡을 찌르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력에 대한 걸로 권력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다 찾아와서 상담 받죠. 예측을 잘 하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동업해도 될까요? 다 물어보죠. 그게 이제 권력자들 중심에는 다 이런 편인의 예측이 다 들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 뭐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다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또 내 개인 사주에 대입도 좀 해보시고 제가 설명한 것들이 얼마나 잘 부분적으로 들어맞는지 또 해당이 또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병화일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로 한 달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고요. 의뢰오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